4월 28일 일요일 주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어제 제가 그 노가다를 좀 갔다 와서 좀 갔다 스뻗었네요. 제가 준비가 조금 아침 일찍 하고 있는데 늦어진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장이 되게 좋았어요. 왔다 갔다 뭐 변동성 왔다 갔다 심했던 그런 2주째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4월 마무리를 시그널 보이면서 추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제가 뉴진스 하이브 관련 이슈죠. 핫 이슈고 계속 얘기들이 많던데, 투자자라면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겠냐라는 투자 마인드에 대한 설명을 오늘도 살짝 좀 더 드릴 거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인 메이 5월에 팔아라. 우리나라 코스닥은 5월달에 박살난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럴 건지 실전 투자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도체를 올해부터 계속 얘기를 작년 말부터 우리 주력으로 들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 2차전지 그랬잖아. 실제로 제가 비교도 많이 해드리고 있죠. 비슷한 면도 되게 많고요. 자, 그렇게 하다가 2차전지는 에코프로 기준으로 7월달 고점 치고 확 빠졌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번 주에 그런 의구심도 생겼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구체적인 포트에 대한 종목에 대한 얘기도 계속 언급을 드릴게요.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그래요. 제가 막 얘기를 드려도 정말 이게 주식을 누구한테 설명을 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전달해서 그분한테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든 거고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몇 배나 더 막 이렇게 얘기를 더 심하게 과하게 하는 분이 많아지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과정과 오랜 저랑 같이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항상 제가 말씀을 그냥 시장은 항상 시장의 기준입니다. 시장은 절대 못 이겨요. 이 사이클을, 큰 흐름을 몇 년간 몇 달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오를 때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손실을 줄이고 좀 쉬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가 4월 달에 뭐 쉬고 현금 확보 이런 것처럼 오를 때 빠질 때 다 먹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은행 이자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꼭 분석을 해야 되고, 자, 전 세계 주식을 할 때는 항상 미국이 기준이죠. 미국이 기준이지만 저는 이제 중앙권 증시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뭐 엔화 때문에 환율 보는 일본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전 세계 돈들의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매크로, 시장의 매크로는 금리, 물가 같이 보는 거죠. 우리나라 환율 중요하니까 미국 달러도 봐야 되고요. 가끔씩 나오는 이제 원자재, 이번 가지 중동 이슈 이런 거 보면 유가도 봐줘야 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맞아요. 그런 흐름을 잡고 시장으로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게 뭐냐? 저는 가치 투자를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가치 투자가 또 많이 힘든 것도 오래됐고 10년 넘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싼 거를 산다기보다는 항상 성장이 되고 어닝이 좋고 항상 강강약약, 이게 저희 성장 실적주 우리 투자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또 이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그 사이에서 제가 조금 더 잘하는 수급 분석 이런 내용을 투자 마인드랑 같이 녹여서 제가 냉정한 현실로 일반 투자자로서 반대되는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을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기준을 잡아봤고요. 자, 금요일날 뉴진스를 얘기 드리고 이제 앨범을 한번 또 들어봤어요. 사실 그런 음악을 제가 잘 안 들었는데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간만에 돈을 주고 사서 그런지 더 좋은 음악 같고요. 금요일날 했던 방송을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뭐 민 대표든 방 대표든 회사 입장이든 개인 입장이든 거기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의견은 자유라 그랬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논평할 생각 절대 없고, 저기에서 볼 때 제가 주식을 투자할 때 보면 대중과 빅머니, 항상 대중이 몰려가고 쏠려가고, 조금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잖아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자, 언론이란 대중과 이 대중과 언론을 추종하는 이 그때 제가 그 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언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얘기 드렸던 뉴스를 본다는 거는
대중을 따라가는 거야. 많이 봐야 되고 클릭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자분들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핫할 때는 더 핫하게,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게. 그래서 항상 이 대중과 언론 보고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대중의 반대해서 투자해라. 야, 무슨 사이코라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는 일상생활하고 투자할 때만, 투자할 때는 이런 체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 너무 핫한 거 아니야? 너무 지금 공포에 찌러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걸 항상 우리가 보면 투자할 때는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소비와 투자라고 적었어요. 제가 트위터에서는 뭐 오랫동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물건을 삽니다. 너무 핫해요. 그럼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시장에서 그 회사가 좋아지겠죠. 비관한 예로 2000년도에 어디죠? 롯데에서 2%란 음료가 나왔어요. 2%. 오래된 얘기죠. 그때 그래서 롯데 질성이 엄청 올랐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가 많이 되고 인기 있는 것들은 그걸 통해서 인스타나 SNS 올리면 인싸가 되잖아요. 뭔가 좋은 것들을 만들고 인플루언서라 해서 오히려 마케팅이 붙고 그러는데, 실제로 투자는 뭐냐면 이렇게 또 대중이 너무 올라가서 너무 확 붙으면 그 주식가로는 꼭지가 되는 거죠. 야, 어렵다. 그죠?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뒤에 점검법이라 해서 뭐 분석법을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장의 추세와 이런 차트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공포 구간이 맞아? 아니 지금 환호하는 구간이 맞아? 이렇게 물건에 대한 환호하는데 주가는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호하는 정도와 그 주가의 추세를 같이 보세요. 차트 보면서. 내가 환호하고 정말 좋게 보는데 이미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다. 자, 밸류도 너무 비싸다. 차트도 올라가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수급이 너무 몰려 있다. 그러면 암만 환호하고 인싸가 되고 소비가 좋다 하더라도 주가는 꼭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는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대중들이 느낄 때는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야, 지금 핫한데 초기 때 들어가서 점포를 딱 내고 2년 바짝하고 또 다른 쪽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정말 부러운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통 우리 대중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대중의 반대에서 투자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편하세요. 왜? 일반 분들은 자기 일 한다고 잘 못 보잖아요. 저처럼 계속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또 정리를 하다 보면 저도 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2022년 같이 시장의 공포, 시장 항상 기준이니까 모두가 공포에 뜰 때 그때 고르는 거예요. 모두 공포에 떨고 더 이상 개인들이 팔고 바닥에서 단타 칠해도 없고 그냥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가 공포인 거죠. 2022년 상반기나 하반기 같은 그럴 때 사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장이 나쁘지 않고 장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차별적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 섹터가 바닥이 돼 있다.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 시장에서 민주를 찾는 거지 시장이 괜찮은데 안 좋은 거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항상 강강약약이라는 말은 시장이 괜찮은 추세에서 그 시장 내에서 강한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 시장이 괜찮은데 거기서 공포에 빠진 종목이나 섹터를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공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장 공포를 이해하는 거지 종목 섹터는 시장 내에서 강한 걸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좀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시장이 기준이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은 성장, 어닝, 실적주로 저는 찾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는 우리 일반 대중의 마인드와 달리 수급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맨날 말씀드린 시황에서 매크로를 보고 섹터 테마를 얘기 드리고 빅머니 체이싱하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뭐 밸류를 보는 기본적 분석과 우리가 항상 얘기 드리는 빠른 바로 반영되는 차트, 추세, 차트, 수급 분석, 이게 그냥 실질적이죠. 이게 투자하는 또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구체적인 기술을 점검을 하시고 겸비를 하시면 투자 초보가 탈출되세요. 참 말은 쉽죠. 근데 꾸준하게 저도 열심히 발전시키겠습니다. 이거는 볼게요. 야, 정말 5월달에 셀인 메이냐, 5월달 코스닥 약세냐. 근데 셀인 메이가 왜 나왔을까요? 셀인 메이. 이거 사실 1월 효과가 연초니까 야 이제 시작하자, 잘하자 이런 것도 있고 1월달에 장이 반등 준다. 그다음 미국 같은 특히 미국 기준이니까 선진국은
여름 휴가 좀 빠릅니다. 아시죠? 5월 달이 아니라 6월, 7월 달에 휴가를 많이 가요. 그 세리 메일은 휴가 가기 전에 좀 팔고 떠나자 이런 거에서 사실 원리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세리 메일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한번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국이 기준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일단 코스닥이 조금 겁이 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뭐 대선 있는 한 해 미국 있을 때 코스닥은 정말 안 좋다. 그 다음에 짝수에는 코스닥 박살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거를 감안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정말 종목별로 차별화해야 되고 올해는 제가 지수보다는 지수 투자 안 한다 그랬습니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종목 위주로 한다는 게 지수가 작년에 막 올랐고 그래서 올해는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자, 월봉이 이제 4월 달에 월봉이 좀 빠졌잖아요.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추이를 볼 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10년간의 코스닥 차트인데요. 변동이 많이 컸겠죠.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계속 물결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징이죠. 뭐 등락도 있고 우리나라 투자자의 습성이기 때문에 매년의 사건이 있습니다. 매년의 사건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추세가 우리나라 추세가 이렇게 빠지는 추세가 아니죠. 이렇게 빠지는 추세 2018년 같은 2021년 같은 2015년 이후 같은 이렇게 떨어진 추세가 아니라 올랐다 빠졌다 올라가는 추세예요. 간단하게 계단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계단식이 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고 있죠. 지수보다는 종목이란 얘기고 2월달 3월달 반등 주고 그 다음에 4월달에 빠졌어요. 이 빠진 게 중요한 거예요. 빠진 게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선을 까맣게 꺼놨습니다. 5월달에 꺼놓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2012년 5월달 그때 2월 3월 빠졌으니까 같이 빠졌다가 바닥 다졌어요. 2013년에는 오르니까 계속 올랐어요. 14년에도 앞에 상반기 올랐기 때문에 살짝 조정받았어요.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2015년도 올랐어요. 16년도는 보합이에요. 17년도는 올랐어요. 18년도도 보합이에요. 19년도는 앞에 올랐기 때문에 빠졌어요. 2020년도는 당연히 유동성 양세라서 다 좋았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2021년은 장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상승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2021년도 2년도는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장이 박살나는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보합이었어요. 이 정도까지만 봐도 5월달에 코스닥 빠진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4월달에 미리 빠져 있습니다.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미리 선조정 받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항상 우리 주가를 추이를 볼 때 정도와 어떤 제가 추이 속도로 본다 그랬잖아요. 5월달 별로 겁낼 거 없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하는 조정기에는 매크로다 해서 이미 금리, 환율, 유가 지난달에 얼마나 공포스러웠습니까? 올해 1월처럼 작년 9월, 10월처럼 미리 조정 받았는 게 지금은 좋은 면이에요. 4월달에 얼마나 지금 잘 헤쳐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선거다 콘트다 확률이죠. 확률입니다. 근데 지금 십몇 년간 봤을 때 5월달에 계속 빠졌습니까? 안 그래요. 추세가 안 좋았을 때 좀 빠졌고 1, 2, 3월달이만 올랐을 때 빠진 적은 있습니다. 4월달까지. 근데 5월달이 이미 추세 괜찮은 상태에서 4월달도 조정을 받았죠. 5월달 겁낼 거 없어요. 너무 겁낼 거 없습니다. 방금 그림을 다 보여드렸고요. 결국은 제가 보는 시장 추세가 답이다. 물론 지수가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종목별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4월에 선조정 받은 게 중요하다. 올해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은 특이한 유동성이죠.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유동성을 풀고 대선 때문에 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도 높은데 극차별화. 정말 가는 놈만 간다. 극차별화. 그렇게 하다가 S&P도 너무 쏠리고 나스닥도 너무 쏠리니까 4월 달에 한번 살짝 조정받은 거죠. 변동성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5월 달을 맞이할게요. 자, 그럼 기준인 다시 시장 미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걸 보셔야 됩니다. 항상 시장은 뉘앙스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2022년 8월에 잭슨홀 미팅의 큰 뿅망치, 2023년 1월 달에 그림 다 보여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SVB 사태, 그 다음에 작년 4월달, 7월달, 그 다음에 9월, 10월달 금리 중동, 올해 1월달 그때 전부 다 빠질 때 물론 중동 이슈도 있었지만 이 연준의 뿅망치가 있었어요.
연준의 뿅망치, 야 왜 올라와 때려. 정신 확 빠지고. 자, 그때 항상 봤던 부분은 금리였습니다. 금리. 그러다가 작년 11, 12월 달에 산테렐리 왔죠. 예, 그때 왜 왔죠?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자,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는 그런 공포 때문에 계속 눌렸죠. 자, 근데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러니까 11, 12, 1, 2, 3, 5개월 내내 오릅니다. 근데 지금도 금리 인상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보는 비관론자나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다임러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페이크라 그랬잖아. 페이크. 뭐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금리를 인하는 기대가 낮아진 거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6월 달도 포기했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항상 띄워놓고 보여드리는 페드 와치. 자, 페드 와치가 지금 5월 1일 날 이건 당연히 그냥 금리 동결이고요. 5월 1일 이제 며칠 안 다음 주죠. 동결이고 6월 12일 날 또 동결이에요. 동결 확률이 90%입니다. 6월 달 동결한다는 얘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7월 달 되어서야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70%, 인하할 확률이 한 30%. 그 7월 달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7월 달에도 금리는 안 한다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자, 그렇게 하다 8월 달 없습니다. FOMC. 이제 9월 달 넘어가면 9월 18일인데 9월 달 되었어야 금리를 한 40% 확률로 인하해 주겠네. 그 시장에서는 뿅망치 맞을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 뒤에 이제 FOMC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이 급을 또 줄까요? 안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5월 달 기대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금리에 대해서 물론 조심을 하겠지만 작아진 뿅망치 연준에서 때릴 일 별로 없다.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 실적은 결국 실적이잖아요. 결국 실적인데 이런 고금리 하에서도 현금 많고 성장 어닝이 확고한데 어디죠? 또 빅테크 차별화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우리나라 2차 전지나 뭐 밸류업처럼 지수 받치는 것도 보고 있지만 잘 가는 거는 따로 있잖아요. 예, 차별화됩니다. 실적과 주가에서 보여요. 자, 그리고 살짝 딴 데 말 잘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EM 중화권 차별화 우리나라도 말씀드리면서 미국에서 살짝 돈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왜? 너무 쏠렸으니까. 너무 쏠렸잖아요. S&P도 그렇고 메리센트 7, 6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화권이다 유럽이다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캐나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금리 낮춘다 그랬어요. 낮춘 데도 있어요. ECB에서 6월 달에 유럽에서 6월 달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요. 그건 뭐예요? 미국이 고금리 유지하더라도 딴 데는 낮추면 증시가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미국 기준이라면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서프라임 끝나고 그때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가 미국이 7년이 걸렸습니다. 2008년에 급락을 시키고 금리 인상 때까지 2015년까지 갔거든요. 그럼 딴 나라도 미국 따라서 다 금리를 낮추고 있었을까요? 안 그랬어요. 미리 그때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올렸다 내렸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물론 기준은 미국이지만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정말 기준이지만 이제는 금리를 추가 인상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이 통화정책 금리를 디커플링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미국으로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차별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홍콩 영시 말씀드렸죠. 홍콩이 올라오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4월 달에는 여러분이 우리랑 같이 뭐 금리도 환율이다 중동이다 막 엄청 난리 났지만 서서히 다른 쪽으로 돈들은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이런 게 글로벌 빅머니의 흐름입니다. 자, 엔화는 일본 좀 보는 거고, 저 미국에 약간 쏠림도 있고, 그다음 중국이나 다른 쪽이 괜찮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뭐 나쁜 쪽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전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좋아지는 흐름이라니까요. 차별화 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걸 좀 봐주시고, 자, 이전에 물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물가는 지금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라 그랬어요. 겁나는 분도 계시고 뭐 겁을 주고 있겠지만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말씀하셨다시피 물가는 연착륙 돼요. 예, 지금은 돈으로 붙여서 밑에를 받치고 있는 거지 미국 소비도 차별화됐다니까요. 물론 중산층이나 돈 많은 분이 많으시긴 한데 물가를 계속 높이고 있으면 정말 밑에 분이 큰일 나. 자, 그리고 언제든지 고용이나 소비는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울퉁불퉁 범피하다는 얘기지 계속 오른다 보진 않고 물가와 금리가 연착륙할 거라 보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무슨 금리 인상을 합니까? 예,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덜 할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이미 정된 기업 쪽으로 차별하게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3월 PC 물가 금요일 밤에 나왔죠. 제가 본다 그랬는데 잘 나왔습니다. 큰 셈보다 비슷하게나 살짝 높게 나왔는데 시장은 올랐죠. 예, 차별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잘 넘어갔고 우리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게 뭐죠? 5월 1일 날 FMC입니다. 5월 1일 FMC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워낙 울퉁불퉁하니까 연준도 그렇고 파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지켜볼 것 같아요. 데이터 좀 봐야 돼. 한 번 가지고 판단 못하겠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쁘다 좋다 뿅망치가 아니라 이미 시장 기대는 낮기 때문에 데이터와 시장을 좀 더 관망해갔다는 스탠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상 얘기 안 합니다. 여기에서 금리 인상 없다고 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 안 하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만 봐도 이걸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월 1일 날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성장은이 가장 중요한 차별하는 그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니까 이미 이번에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신고가 막 내고하고 있잖아요. 좋은 상태에서 아마존과 애플을 볼 거예요. 아마존이 알파벳보다 살짝 밀려 있긴 한데 잠깐만 맞나? 그렇죠. 아마존도 워낙 좋죠. AWS 그런 게 기대를 할 수 있고 애플이 살짝 안 좋지 않습니까? 애플도 차트 다 보여드렸으니까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과 테슬라가 중요하긴 해죠. 투자는 안 합니다. 투자는 안 하. 왜? 강강약약 약하니까 안 해요. 투자할 건 아닌데 여기서 뭘 하면 1년 이상 보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 기준에는 안 합니다. 좋은 게 많은데 굳이 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추세가 안 좋아요. 추세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제가 165불을 꺼놨잖아요. 이 꺼놨는데 여기서 안 빠지고 받치면서 올라간다. 요번에 보면 얘들이 중국의 아이폰을 되게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1분기 또 안 좋을 거예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런 상태에서 얘들은 뭘 키우느냐? 5월달, 6월달에 MS 애플에 그랬잖아요. 개발자 회의. 여기서 뭐 나오냐면 AI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도 AI 한다. 자체 모델 만들 거고 칩도 개발하고 실제로 또 AI 폰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9월달에 나온다는 거. 거기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키울 거예요. XR, VR이 지금 살짝 안 나왔기 때문에 AI 폰 온디바이스 쪽으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시장 기대를 키울 수 있는 애플입니다.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런 면을 보고 테슬라도 지금 자동차 못 팔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거기에다 AI 붙이고 자율주행 한다고 그러고 나올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자동차가 빨리 땡겨서 나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테슬라 반등 주잖아요. 물론 밑에서 바닥에서 움직일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너무 안 좋게 볼 거 없다. 성장 기대를 시장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회, 올 셀인 메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성장과 어닝으로 집중하면서 5월에도 그냥 좋은 주식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엔비디아는 우리 기준이고 미국 기준이니까 차트가 진짜 중요한 게 970불 고가 그 다음에 실적 나오고 왔다 갔다 했던 840불 끊었는데 요번에 약간 공포를 줬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죠? 떨어지면서 공포를 줬는데 결국은 올렸습니다. 자, 970불 840불 움직이는 것들은 작년에 400불 500불 등락 움직이는 것처럼 추세가 좋습니다. 오른 후에 횡보 조정이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런 상태에서는 나쁠 거 없어 들고 있는 거예요. 밑에 사신 분은 좋겠지만 우리는 20% 위에 다 팔아놓고 80%만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갈지 안 갈지 보는 거예요. 언제? 5월 22일 날 실적 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거는 뭐냐면 마지막 거 아니네. 이렇게 고금리다 전쟁이다 환율이다 난리 났을 때 4월 조정 받았고 쏠렸다 너네 안 된다 뭐 AI 끝났다 별의별 얘기 다 나올 때 결국 뭡니까? 믿을 건 실적이죠. 믿을 건 어닝 숫자입니다. 그거를 이제 불안했지만 결국은 실적 시장 주도적으로 확고하다는 흐름으로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번 복귀해 볼까요? 복귀해 보시죠. 지난번 또 다 까먹기 때문에 4월달 조정 이렇게 엔비디아가 빠지게 했던 원인이 뭐였죠? 4월달 초에 5개월 내내 워낙 많이 올랐던 증시의 상승이라고 그랬어요.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지는 게 상승 추세잖아요. 자, 그래서 4월 조정은 자연스러웠던 거고 얼마나 빠질지 4월 조정도 저희는 대비를 했었는데 자, 금리 작년 9월 10월처럼 야 5% 간다. 자, 물가 아직 안 잡혔어. 중동 이슈 터지니까 전쟁 날 거야. 유가는 뭐 100불 갈 거야.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나라는 뭐였습니까? 1,400원 이상 간다. 야, 우리나라 1,400원 간 적 없었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이창용 총재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얘기 외국 수급 얘기 드리면서 1,400원 때부터는 오바스럽다. 꼭지란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자, 거기서 뭐죠?
야 그래도 믿을 건 실적이랬는데 ASML 보니까 어닝 쇼크 나왔네 확. TSML 실적 좋게 나왔는데 파운드리 불안하다는데 성장이 바로 안 올라오는데 한번 확. SMCI 엔비디아 실적주였고 서브 만드는 데고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데인데 예비어닝 발표를 안 했대. 예비어닝 발표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예비어닝 발표를 안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시장에서 불안해서 확 던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메타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야 보니까 지금 그 2015년도에 눈에 끼는 거 하다가 망했지. 2021년도에 메타버스 한다고 망했지. 야 저거 보고 또 올인하다 또 망가지는 거 아니야? 하고 또 공포가 생긴 거죠.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심리인 거죠. 조정을 받았던 거고요. 이걸 다 끝나고 그 뒤에 알았던 거는 참 올랐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야 그래도 올라와 실적 봐봐 얼마나 좋아. 캐펙스 투자 계속 더하고 하반기에 더 집중할 거야. 하면서 정이 반등을 준 겁니다. 시장과 전체와 매크로와 특히나 이제 이런 실적도 불안에 떨은 것들이 실적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죠. 재상승. 그냥 스토리입니다. 시장의 분위기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AI 빅뱅과 AI 캐펙스 투자와 반도체 수혜보는 걸치기 투자는 확고하다 저는 보는 거고 주가를 통해서 확인하라고 있는 과정인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스토로 공부 스터디 대중의 슈팅이 나오지 않았다. 제가 냉정한 현실이지만 빅먼들이 사놓고 외국인들이 사놓고 얘들이 팔아야지 엑시트 할 거 아니야. 팔라 그러면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사주는 사람은 결국은 대중이 될 거라 봅니다. 대중이 될 거라 봐요. 주식을 우리처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얘기 듣고 야 좋대 살게 쭉 들어오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흐름상 팔 게 아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음 주에 FMC 방금 말씀드렸고 아마존과 애플 실적까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물가든 중동 이슈 유가 등 조금 잠잠해졌다 그랬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로 금리는 계속 봐야 돼요. 근데 금리가 올랐던 이유 뭐죠? 물가가 안 잡혀. 야 물가가 안 잡히는데 무슨 금리를 낮춰줘. 더 올려야지. 그렇게 했잖아요. 1분기 물가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약간의 특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특이한 경우 있었고 뒤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1분기에는 약간의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 그러면 4분기부터는 그게 좀 없어지는 거예요. 1, 2, 3월 달보다 4, 5, 6월 달이 물가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분기를 더 기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너무 쏠렸잖아. 5개월 내내 오르고 가는 놈만 갔기 때문에 M7이 아닌 M5, M6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또 쏠릴 거예요. 또 쏠릴 거고 못 올랐던 것도 살짝 분산되고 비미국을 얘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중에서 계속 강강약약 엔비디아만 하지 이제 애플 빠져있지만 사는 얘기 안 드리잖아요. 약한 거 피하고 여전히 강하고 잘 버티는 것 쪽으로 엔비디아 우리 갖고 있는 거 투자하자. 타섹터 바이오테크를 보자. 비미국을 보자. 바이오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보세요. 자 이게 마지막이네요. 자 작년에 네가 2차 전지와 작년 상반기 때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가 비슷하다는데 2차 전지처럼 꼭지 치고 빠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작년에 대장주는 뭐였죠?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맞죠? 에코프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는 정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잘했고 여전히 남은 것도 있습니다. 중기 투자는. 근데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가 2022년에 하반기 때 개인들이 들어온다,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렇게 하면 샀던 데가 언제냐면 10만원대예요. 10만원대. 지금은 액분 됐기 때문에 2만원으로 보면 되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도체가 어디쯤 수준이냐면 8월 샀을걸요 그때. 일단 10만원대 그죠. 지금 2만원으로 보이는데 10만원 사서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죠. 그리고 나서 2023년 초에 더 사라 그랬잖아요. 그때 더 사고 에코프로 비행 막 바꾸고 했을 땐 10만원대고 이때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2월달 자 10만원 20만원 곱하기 5 하시면 돼요. 액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또 출렁출렁 조정받고 횡보하고 조정받고 하다가 이때 우리 뭐 사고 팔고 다 있습니다. 그 유튜브 다 찍어놨어요. 팔고 사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올라갈 때 더 샀죠. 더 사고 막 그랬을 텐데 어쨌든 이때 방송 2번 3번 찍었을 거예요. 꼭지 다 팔아라, 포스코 다 팔아라, 에코프로 이런 것도 20-30% 다 날렸을 때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중기든 단기든 대중들의 슈팅이 있었어요. 야, 무조건 사, 집 팔아 사, 막 난리 났을 때거든요. 이때부터 조심을 많이 했던 데인데 지금 반도체는 이게 안 나왔어요. 예, 이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와 바이오를 아직 대중의 슈팅을 기다리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중기로 보는 거지만 단기로 보는 거지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다? 이거는 제가 수급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엔비디아 말씀드릴 때 있죠. 엔비디아 말씀드릴 때 언제 팔아야 되느냐 할 때 엔비디아가 영업이익이 성장률 특히 마진율이 분기별로 꺾일 때라 그랬어요. 꺾일 때. 지금 1분기 때 작년에 4분기 때 뭐 50% 60% 나왔던 게 이번에 5월 달에 나왔던 거는 70% 중반의 마진율을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안 파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적자 갔다가 흑자 하이닉스도 이번에 거의 3조 가까이 영업이익 나왔지 않습니까? 컨센서스를 많이 돌파했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까 보거든요. 이번에 30일 날 나올 거지만 30일이면 삼성전자 실적 나오네. 맞네. 자, 그래서 지금 은행과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방금 그림 보여드렸다시피 수급 쪽으로 2차전지가 실적도 좋았죠. 수급이 한번 대중 환호를 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에코프로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살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 분기별의 실적을 보시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에코프로를 안 샀던 분들은 보세요. 2020년부터 1배 올랐어요. 에코프로가. 이미 에코프로는 이게 2020년이거든요. 2020년 때 2,000원짜리 주가가 3만원, 2만 1배 올랐어요. 10배 올랐기 때문에 안 샀던 분이 많으시다고. 실적이 올랐잖아요. 실적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부담이 없다고 2023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제로 실적을 한번 볼까요? 분기별로 보시면 나올 거죠. 에코프로 2023년 1월 달에 실적 그때 매출이 2조 영업이익이 1,800억 이 기준만 보더라도 분기별로 10배 올랐죠. 2022년 2021년에 비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자 보시면 2023년에 1분기 실적이 1,800억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근데 6월달 영업이익이 발표가 7월달에 됐겠죠. 네, 됐을 겁니다. 근데 1,800억이 1,700억으로 올랐어요. 이게 별로 안 올라서 물론 실적은 되게 좋았죠. 이때도 계속 더 간다, 몇 배 더 올린다, 몇 년에 공장 짓는다 할 때인데 실적 숫자를 보니까 어닝을 보니까 분기별로 1,700억, 1,800억, 1,700억 계속 정체예요. 이 정체인 가운데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공장 지을 거야, 뭐 이러면서 기대만 엄청 부풀었던 거지 어닝은 예전만큼 올라오는 게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이게 외국에 미국에 있었으면 이미 꺾였을 거예요. 왜? 영업이익 성장률 이미 꺾였기 때문에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급으로 땡긴 겁니다. 우리는 수급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작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수급으로 많이 보고 7월 달에 때렸지만 이미 어닝은 2분기, 3분기 동안 영업이익 잘 안 나. 마진율 크게 안 개선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어떻죠?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미국 FM이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2차 전지의 꺾임은 예고된 거였다. 뭐 그 뒤에 8월 달에 단타다 치다가 뭐 9월 달에 이것저것 바꾸고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수급 중시를 하는 차원의 2차 전지는 어닝과 수급에서 이미 꺾임을 신호를 주고 있었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엔비디아 자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있어요. 다음 2분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마진율이 좋아지는데 왜 팝니까? 그 사이에서 엔비디아 그다음 미국으로 쏠린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하이닉스를 같이 보고 일부 한 40% 부분익질 해놨습니다. 13만 원대 사놓은 거를 18만 후반대 한 40% 팔아놨잖아요. 좀 더 올라가면 10%더 판다는 얘기도 드렸고 그런 상태라서 미국이든 우리나라 반도체는 슈팅도 안 났어요. 어닝도 안 꺾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별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삼전 한미 반도체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닝 성장률을 좋게 보면서 그게 작년에 2차 전지와 올해 한국 반도체 아직 안 팔고 홀딩해야 될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 쪽으로 대중 환호 좀 필요하죠.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2차 전지는 결국 되긴 돼요. 되긴 되지만 지금 약하다고 안 사는 이유는 대중 관심이 아직도 있다고. 요번에 많이 빠지고 시종이 출렁거리고 좀 많이 손절도 치고 있지만 이런 대중 관심이 반대로 팔아야지만 바닥이 나오는 거고 이 전기차가 앞으로 좋아진다. 중국의 전기차 저가차 치킨 게임에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게 뭐 테슬라가 만들 수도 있고 비테슬라가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흐름에서 2차 전지는 약하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나 성장 어닝 수급에서 좋다.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오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름 제가 좀 중요하다. 자, 우리 투자 fellow 같이 봐주시는 분들한테 투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또 주말 열심히 또 쉬시고요. 다음 주에 설 마무리하면서 5월달을 제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같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